어려운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매거진 법률보감 세상에 이런 법이 오늘은 법무법인 로윈의 이윤대 변호사 만나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법률은 어떤 건가요? 예, 최근 가족끼리 고소, 고발을 하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특히 몇 달 전에는 유명한 개그맨이 형에게 사기를 고소를 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친족 상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친족 상돌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도 이제 대학교에 법대를 가게 되면, 예, 형법 시간에 친족 상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요. 예, 예, 교수님들이 자주 드는 예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용돈이 떨어졌는데 데이트는 해야겠고 장롱에 가서 막 뒤지다 보니까 예, 아버지 지갑을 발견했다. 아주 아, 좋은 경우죠. 그죠? 저도 많이 그러면 그랬는데. 예, 예. 예. 아버지 지갑에 아, 돈 슬쩍 한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 예.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을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 이거 정말 아버지가 참 말도 못하시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는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같은 예인데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아버지 지갑에 몇만 원 훔친 거는 신고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꼭 신고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몇만 원이 아니라 예. 아버지, 어머니 결혼 반지, 뭐 보석 이런 거 싹 다 내다 팔고 어, 아버지, 어머니 은행 비밀번호 알잖아요. 그죠? 네, 네, 알죠. 예. 은행 ATM 기기에 가서 예금 전부를 훔치고 또 어, 혹은 아버지 인감 도장 어디 있는지 아니까 요거 예. 슬쩍 해서 위임장 만들어서 인감 증명서 발급받아 가지고 또 음, 아버님들이 또 스마트폰 쓰는데 문자 확인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예,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받았다는 문자 요런 예. 것도 잘 안 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집 담보로 대출을 몇 억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럼 이 정말 신고 가능할까요? 아, 이 정도면 자식이라도 당연히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친족 게요? 상돌의 문제가 돼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신고는 됩니다. 아, 근데 신고는 되는데, 신고는 되는데 이게 형법상 친족 상돌에 해당이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친족 상돌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형법 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상돌에는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리고 그 동거 가족의 배우자 간에 예,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등등 재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음.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친족 간에 벌어진 이 같은 재산 범죄가 고소를 제기해야, 그러니까 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친고죄고요. 그러니까 예, 뭐 면제가 되는 경우는 친족 상도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방금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예.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형이 면제가 돼요. 아, 그러면 이제 형 면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죄를 안 우리 받는 거 예, 아닌가? 예. 예,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이게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소법에서는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 기각 판결, 형 면제 판결 이렇게 네 개가 일반인들이 그냥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네네. 무죄는 그야말로 죄가 안 돼서 무죄인 거고 예. 면소 판결은 이미 어떤 범죄로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면소 판결. 아, 네. 이제 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에 공소 기각 판결. 이제 음, 친족 상도례 같이 형을 면제하는 게 이제 형 면제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군요. 친족 상도례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다 큰 아들이 그렇게 이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예, 아들이 저러면 신고를 해도 친족 상도례 때문에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뭐 감옥에도 못 보내고요. 예, 이게 예. 아들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아들 배우자와 함께 같이 살아도 한마디로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 해도 며느리가 같이 산다면 안 되고요. 아, 같이 사는 경우에 며느리가 그렇게 해도 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척,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직계 혈족, 그다음에 형제 가족, 뭐 배우자 이런 경우에 모두 다 이제 같이 살고만 있다면 네네. 이제 친족 상돌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예, 예. 이거 너무한다 싶은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그렇다 치고요. 형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안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친족은 네. 친족 상도례가 돼서 필수적으로 무조건 무죄가 됩니다. 무조건. 예.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유명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니라 따로 살고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이 돼요. 근데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요? 동거를 하면 형이 무조건 면제가 되고 따로 살면 이제 고소하는 경우에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통 동거를 하는 경우에 형제나 조카가 동거를 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더 쉬울 텐데 인감 도장도 어디 있는지 알고 은행 비밀번호가 뭔지도 더 잘 알고 그죠?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지 참 이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예. 국민들의 가족 개념이나 친족 개념이 조금, 그러니까 의외로 확대가 되었어요. 이게 가해자한테 너무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너무 억울한 조항이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친족 상돌의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이런 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95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충분히 이 시절에는 삼촌이나 조카도 다 가족이죠. 그렇죠. 지금 세대한테는 삼촌하고 삼촌의 배우자인 숙모가 혹은 삼촌의 자식인 사촌이 가족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족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친척이죠, 친척. 친척이죠. 예, 아니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친족 그 상도례하고요. 친고죄는 그러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친족 상도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척들이 한 집에 같이 살면 서로 간에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무죄의 일종의 형면제가 난다고 했잖아요. 네. 친고죄는 같이 안 사는 경우 이제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직계혈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또 처벌이 되는 범죄인 경우에요.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또 방금 말씀드린 거와는 또 별개로 이제 폭행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친고죄인데 지나가는 검사가 누군가가 폭행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검사가 그걸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친척끼리도 이게 똑같은 친고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이 우리 아빠 돈을 슬쩍 했어도 아빠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친족 상도례는 친척끼리 같이 사는 경우에는 무죄. 그다음에 친척이 따로 사는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돼서 고소를 하면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아니 어쨌든 이제 예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좀 법도 좀 맞춰서 변화를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이게 너무 늦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요즘에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저도 뭐 어릴 때 막내 삼촌이랑 한 3년 같이 살았는데 그 막내 삼촌이 법원 공무원 시험에 32살에 합격했어요. 당시로서는 좀 늦게 분가를 했죠. 진짜 그때는 진짜 막내 삼촌이 가족이었어요.
같이 호떡도 사 먹고 축구도 같이 보러 가고 삼촌이 그때 백수였는데 학원 땡땡이 예. 뛴 것도 알면 뭐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삼촌이 아빠 돈 슬쩍 했겠죠. 그러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게 조카가 삼촌한테 이제 삼촌이 그랬다면 신고를 하라고 막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도 뭐 이런 지금 매주 어떻게 보면 방송 때문에 원고를 쓰다가 예. 저도 사실은 이 친족 상도례란 친고죄가 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걸 의식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아. 이것도 지금 최근에 국회나 이제 많은 법학자들이 이게 예. 시대 흐름이 안 맞다 요런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예.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군요. 사실은 이런 일이 뭐 발생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만약에 예, 아들이 갑자기 뭐 맞아요. 소위 말하는 집문서를 예, 팔아먹어도 예. 사실은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예, 모르시는 분들이 공소상.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예, 정말 이 시대에 맞게끔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법률보감 세상에 이런 법이